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횡성군수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원동입니다. 오늘부터 선거 전날인 5월 31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거리 유세나 인쇄물 등을 통해서 지역 후보들을 눈여겨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 토론회가 모쪼록 여러분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원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횡성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횡성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두 분의 후보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후보자 소개에 앞서 후보들의 현재 자리와 이후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두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신상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존경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횡성군수 후보 기호 1번 장신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명기 후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명기 인사 올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형식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통질문과 후보자 공약 발표, 주도권 토론 등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후보들께서 발언 시간 초과하게 되면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별도의 안내 없이 마이크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이 점 기억하시고 발언 시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듣는 것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 1분입니다. 먼저 장신상 후보의 모두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오랜 시간 전례 없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통해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4년여에 걸쳐서 횡성군 의회 의원으로서 정치 경험도 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에 횡성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횡성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중단 없는 발전을 계속해야 할 때입니다. 미래 비전과 전략을 갖춘 노련한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저 장신상은 경륜과 능력을 갖춘 군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만족도 전국 최고인 횡성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명기 후보의 모두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명기 인사 올립니다. 지방자치 27년 동안 총 8번의 횡성군수 선거가 있었습니다. 8번 모두 공직자 출신이 횡성군수 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직자 출신의 틀에 박힌 행정 중심의 군정보다는 경영 중심의 군정으로 더 이상 편가르지 않고 대통합 그리고 부자 행성 횡성군민 행복시대를 만들고자 군수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횡성 지역경제 살릴 경제학 박사 기호 2번 김명기를 꼭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두 후보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시간인데요. 후보들께서는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을 잘 들어보시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인구와 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 이렇습니다. 4월 말 기준 횡성군 인구의 32%는 65세 이상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구상이나 정책 대안이 필요한데요. 특히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정이 지자체별 계획에 대한 평가에 따라 차등 지연되는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횡성의 인구 증감 추세와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안 그리고 기금 활용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보당 답변 시간 1분 30초씩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김명기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농촌 지역에 특히 심합니다. 횡성도 인구 소멸 지역으로 우려 지역으로 선정돼서 이번에 정부 정책에 따르면 1조 원의 지방 소멸 기금이 배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횡성을 지금 인구가 현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5%에 달하는 귀농귀촌 인구 때문입니다. 귀농귀촌 정책을 통해서 횡성이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되 이분만으로는 단기 대책입니다. 이제는 횡성을 지켜갈 미래 청년들을 잘 키워내고 지켜내야 합니다. 이 청년들에게 결혼, 출산, 육아, 보육, 교육, 일자리까지 원스텝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을 입안하겠습니다. 특히 급한 것은 청년주택 문제입니다. 군립 공공임대파 아파트 건립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한 명 저렴하게 임대하고 자녀 한 명 출생 시에는 임대료 50%, 두 명 출생 시 70%, 세 명 출생 시에는 100%를 감면하고 영구 거주권을 주는 정책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장신상 후보의 답변입니다. 네, 금년 3월 말 기준에서 현재 횡성군의 인구는 46,401명입니다. 떨어지는 출산율, 감소하는 청년 인구, 고령화되는 율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각의 맞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매년 100억 원 이상씩 확보해서 10년간 총 1,0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공모사업을 유치했던 노하우를 살려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이모빌리티 산업, 워케이션 스마트 시티를 구축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약 5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안락하고 품격 있는 1,5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겠습니다. 앞들지구 도시개발의 958세대, 교량중대 이전 부지의 공동주택 392세대,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80세대, 마을 정비형 공동주택 60세대. 다음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명품 교육도시를 일궈내겠습니다. 빠짐없이 추진해서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차기 군정 예비 후보자로서 후보들의 실현하고자 하는 대표 공약 들어봤으면 합니다. 각 후보에게 공약 발표할 시간 3분씩 드립니다. 이번에는 장신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신상 후보의 대표 공약입니다. 네, 첫 번째 농업 분야 공약입니다. 농사 짓기 쉬워야 합니다. 농축산물은 제때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을 위한 유연성을 갖춘 횡성 농촌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경축 순환농업 시범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확대하고 거점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선택적 농자재 이용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농기계 장기위탁 임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한우엑스포 추진 대규모 조사로 단지를 조성하고 여성을 포함한 농업인 전부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등 여성 농업인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선 지원 조례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춘 선진 농촌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모빌리티 산업 거점 도시, 워케이션 스마트 시티 조성을 해서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철도 횡성 연결을 추진해 갈 것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화폐인 횡성사랑카드, 관광 상품권을 발행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관광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주민 참여형 스포츠 마케팅 강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열린 군수실 확대 운영으로 소통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소통과 공감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문화도시 형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네덜란드 문화교류센터를 지원하고 아동 청소년 문화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르신 체육생활화로 장수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또 자전거 회관 건립을 추진해서 건강 문화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건립하고 장애인 전문 체육 종목을 육성하겠습니다. 보훈수당 현실화와 예우를 높여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를 활성화시키고 다문화 가정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어르신 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읍면별 노인의 쉼터를 설치하며 패밀리 닥터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여성의학과 및 소아과 진료를 확대하겠습니다. 소규모 둘레길을 조성하는 등 웰빙 복지도시 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김명기 후보의 대표 공약입니다. 존경하는 행성군민 여러분, 저 김명기가 행성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반드시 행성군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 1조 원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100억 조성, 모든 농자재를 100% 지원하고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으로 가축 분뇨 문제와 환경 문제까지 해결하겠습니다. 행성 베이스볼 테마마크와 키즈 테마마크를 조성하여 행성군의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요즘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 위한 청년 군립 공공아파트 만들어서 주택 문제 해결하고 결혼, 임신, 출산, 주거, 보육, 교육, 취업에 대한 원스톱 종합지원책 제시하겠습니다. 행성을 위해 헌신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자원봉사회관 건립하고 권역별 어르신 공공생활관 건립하여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둘째, 행성군민 대통합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역대 군수가 계속 주장해왔지만 반쪽짜리 통합이었습니다. 특정 세력으로 좌지우지되는 행성은 이제 없습니다. 셋째, 새로운 성장 동력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지역 상품을 발굴해 지역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지역별 넷째,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청년들은 활기차게, 아이들은 마음껏 꿈꾸게 하고 단 한 명이라도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들이 없도록 모두를 보살피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 김명기는 제 고향 행성에 대한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마을 놀이터마다 울려 퍼지고 청년들의 바쁜 걸음으로 활력이 넘치는 행성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제 남은 생 행성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이 아주 시간을 잘 맞춰주시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말 그대로 제 대신에 사회자가 되셔서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주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은 자유주제 토론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발표하신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정책 토론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또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질문이나 이 답변을 하실 때 1분 초과하지 않도록 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상대 후보에게는 최소한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토론 진행할 수 있는 시간 5분씩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김명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명기 후보입니다. 장진상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성의 농업과 축산업 임업까지 망라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행성농촌재단을 설립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농촌재단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현재 농업행정이 공무원 위주로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좀 더 유연성 있게 농민의 마음을 읽고 또 농민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읽고 답해주는 또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이 못하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농민의 마음을 읽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시스템으로 잘 갖춰져 있는 이 조직들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서포트의 개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직 개편을 두 번이나 하시면서 그렇게 개편된 조직으로 일을 할 수 없었는지 유연성 묻고 있게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2년간 동안에 농업회의소 설립하신다고 추진할 때 의회 상정도 안 하시고 설립 못 하셨죠? 그거하고 농업재단하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고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회의소는 조례 만들고 예산 계상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잘 아시고 좀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순근 의장이 부의 안 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에서 의안 상정을 안 한 것이죠. 장 후보의 의지는 무슨 의지는 어떠셨습니까? 예, 저희가 조례를 만든 이유,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만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행성의 미래 성장 용역이 될 이모빌리티 산업을 확실하게 육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모빌리티 산업은 전임 한기호 군수 때 시작됐었고 박명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수가 되시더니 어떻게 이 사업이 군수님 주도 사업으로 되시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전임 군수가 했다고 예를 들어서 후임 군수가 바람직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더 발전시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모빌리티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인 것은 맞죠. 그러나 그 내용상에 있어서 행성 군수가 주도해서 이모빌리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강원도 주관으로 넘어가서 현재도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드릴까요? 네, 됐습니다. 300억이 넘는 돈이 투자된 땅이 강원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묵계리 탄역고보지는 사업 시설 철거 좋다 못하고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행이 돼야 묵계리 주민들에게 약속하셨던 개발계획 추진하실 거 아닙니까? 행정 절차를 이해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지금 지구단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죠. 말씀드릴게요. 셋째, 2년 동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2년 동안 계속 논의하셨으면 언제 그거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어느 정도 코로나 걸린다고 이후에 생각하십니까? 원격 시스템인 워케이션 스마트 지치 성공시켜서 했는데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충분하죠.
워케이션 스마트 지킴으로 어디까지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에서 심의 결정한 것입니다. I팀이 좋아서 선정이 된 것이고 240억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워케이션은 이 휴가와 일을 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휴가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집에서 일하시나 거기서 일하시나 아니면 콘도에서 일하시나 장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몇 분이 오셔서 행성 지역 경제를 확 살려낸다는 계획이신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워케이션과 스마트 시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그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지향적이라고 한다면 메타버스 같은 가상 세계에 관한 부분도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장신상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그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저는 지난해에 경축 순환농업을 위해서 상지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가축 분뇨를 양질의 퇴비화해서 흙을 일단 건강하게 만들고 흙 브랜드를 저는 만들어서 건강한 흙으로 경쟁력을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경축 농업을 통해서 농가의 기여가 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께서 추진하시겠다는 그 가축 분뇨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은 과연 무엇이며 그에 대한 문제점들은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축순환 시스템에 대해서 장 후보는 문제점을 검토해 보셨나요? 행성 지역에서 가축 분뇨 처리 문제는 지역의 최대 현안입니다. 가축 분뇨가 이 경축 순환 농업 부분으로 비료화돼서 농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행성이 가축 분뇨 문제를 경축 순환 농업으로 돌려줄 수 있는 구조를 넘어섰어요. 소나 특히 한우의 마리수가 증가돼서 행성의 전답으로는 그 가축 분뇨로 완전 처리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저희가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하는 것은 환경과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농가로부터 빨리 가축 분뇨를 수거하고 격리시켜서 이걸 가지고 자원화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메탄가스 만들어서 그 재원으로 발전소,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만들어서 지역 주민에게 이익 구조도 만들어주고 환경 문제인 가축 분뇨 문제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자금으로 저희가 80억 이상 양질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그러면 그 생산되는 게 에너지하고 또 있습니까? 또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스로 활용해서 판매될 바이오가스.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료로 만들어져서 일정 부분 농가로 환원되는 구조 만들어냅니다. 물론 축산 분뇨를 통해서 자원화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러면 그 시설을 과연 어디다가 해야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학곡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후보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천면 두곡리에 퇴비 공장이 지금 집단 민원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폐쇄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들어설 때에 지금 질문 시간입니다. 시설을 할 때에 많은 집단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정환경사업소만 하더라도 증설을 하더라도 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고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런 큰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실런지 좀 의문이 갑니다. 자, 장 후보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장 후보님은 행성의 가축 분야 처리 문제가 최대 한안인데 민원과 이런 장소 선정을 못해서 안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말씀을 이렇게 어폐 있게 하지 아니, 말고요. 어폐가 아니라 지금 우천에 작업하다 했던 그 부분도 군수께서 군수 시절에 장 후보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매각이 되면은 다시 그 업을 못할 수 있도록 군에서 허가를 안 해주겠다. 이러다가 규정이 바뀌어서 신고제로 바뀌었으니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셨던 분 아니에요. 그러신데 모른다고 지금은 한 말이 가축 분야 문제를 민원하고 장소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고 대책을 군수까지 해보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선배님 이거 저 너무 아니 그 너무 말씀하시는 의도가 화를 그러시지 내지 않나요? 마시고요. 제가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가축 분야 처리에 대해서는 상지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실증 실험을 거쳐서 양질의 퇴비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거를 경중농가로 보내서 자원을 순환시켜서 하겠다는 제 정책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물어봤는데 그것도 경축선에는 기본적인 상식 정도의 얘기만 있으셨고 장소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못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 못할 것이 아니라 자, 거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은 지금 횡성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횡성 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보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전략에 대한 것입니다. 역시 잘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횡성에는 지난 10년 새 10,000명이 넘는 기농 기촌 인구가 유입되었습니다. 지역 인구를 유지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토착 주민과의 갈등도 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시간 후보당 1분 30초씩 드립니다. 이번에는 장신상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네, 사람이 사는 어느 곳이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지역 특성상 수도권과 가깝고 귀촌의 1번지답게 많은 분들이 횡성에 유입하다 보니까 많은 갈등 요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로 냄새라든지 환경 문제, 또 경관과 미관, 또 대규모 태양광, 또 폐소 시설, 또 마을 길, 또 농로 문제까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따라서 횡성군의 발전을 한편으로는 저해하는 요인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의 문제점을 첨예하게 대립되기보다는 좀 풀기 어려운 문제도 많지만 저는 재임 시절에 거의 매일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습니다. 열린 장날 군수실도 운영해 왔고요.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최일선에서 직접 듣고 만나는 곳에서 최우선적으로 하려야 할 계획입니다. 갈등을 풀고 지역 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게 나가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것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더욱 세심한 부분까지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갈 것이며 또 반복적으로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또 배심원들의 조정이나 설득이나 이해를 통해서 중재 해결해 드리는 행복민원 배심 제도를 운영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명기 후보의 답변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발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군민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원주민과 귀촌인과의 갈등이나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지역 발전의 걸림돌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데 그동안 행정에서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방관자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청에 입성한다면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내겠습니다. 선거로 인해 민심이 분열된 부분도 또 갈등이 번복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행성이 성장이 가능하려면 일자리 창출하고 유농균총 정책 확실하게 쓰고 미래 청년 지원 정책 확실히 써서 행성이 지속 가능한 성장 이루는 행성군 꼭 제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시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이번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앞서의 주도권 토론하고는 좀 달리 자유 주제입니다. 궁금하신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해서 상대 후보를 검증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진행 방식은 앞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앞서의 주도권 토론 보면서 제가 아무래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두 후보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주도권 가진 후보의 질문과 또 그다음에 답변 진행할 때 거기에 상대 후보는 꼭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질문하시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주셔야 되겠죠. 예, 그냥 넘어가시면 질문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점만 신경 쓰시면서 각 후보당 4분씩 진행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명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 후보께 저의 질문이나 발언이 네거티브가 아닌 진실을 가려서 검증하기 위한 발언이라 이해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미리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주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우천입니다. 우천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화상경마장 설치와 관련해서 장 후보께서 화상경마장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가 들려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저희도 변호해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정확한 입장이 있으시면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상경매장은 그런 말을 한 지도 없고요. 지금 어떤 얘기를 네. 어떤 경로에서 들으셨는지. 네, 그러면 하여튼 화상경마장 안 하시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상경마장은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보궐선거로 2년간 재직을 하셨는데 지역의 현안이 상수원 보호구역과 블랙이글스한 소음 문제 또 송전탑 문제 이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두 개 부분에 대해서 세 개 부분이 다 2년간 질질 끌려왔지만 나머지 부분 생략하고 그 보궐선거 당시에 공약으로 내놨던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에 대해서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공약 내놓으시고 저희 유상범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하신 거는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답을 이렇게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니 제가 야당 국회의원님보다는 도지사, 원주시장 또 저 당시의 군수가 함께 추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합의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사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 이상한 얘기만 듣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 세 가지 부분이 그러면 세 분이 추진하시려고 하셨던 의지를 가지셨던 건 맞으신 거죠? 그것은 거머너스 구축을 위해서 도와 원주시와 행성군이 함께 거머너스 구축을 해가는 단계고요. 네. 그리고 유상범 의원님께서도 지금 발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이것 때문에 혹시 저희가 네거티브성 발언을 계속 할까 봐 미리 장 후보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해놓으시고 2년 동안 지지부진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이번에 정권 바뀌었기 때문에 유상범 국회의원과 저희 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 금년 내로 확실히 해결해 내겠습니다. 자, 다른 한 가지 더 질문 답변 드릴게요. 보궐선거 당선으로 몇 년 재직하셨죠? 2년이죠. 네. 그러면 그 대협력관 임명하셨던 건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분들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계시는지도 아시겠죠? 그렇죠. 두 사람은 군의원으로 출마하고 두 사람은 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고 계신 거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대협력관이라는 자리가 그 선거 등용문 자리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 상수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요. 예. 자, 그럼 이어서 장신상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그러면은 답변을 드리고 해야 되죠? 예, 좋습니다. 예,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계는 현재 서울대학교 용역 중입니다. 용역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비상치수원 제도를 도입을 해서 법 개정을 하고 마무리가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김명기 후보가 금년 말까지 하신다라는데 그렇게 일정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진행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력관 제도는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임명을 하고 또 기간이 끝나서 자인으로 돌아가서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러저런 뭐 등용문이니 정치의 등용문이니 말씀하신다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리고 이 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체육회를 강원도에서 4번째로 설립을 했습니다. 원주시보다도 빠르게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8개 종목을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한 300여 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치료를 위해서 장애인 체육관을 설립해서 미니 수영장이나 또 전용 목욕탕 같은 것을 좀 갖추어서 작은 목욕탕이 되겠죠. 운동하고 좀 쓸 수 있는 전용 체육관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 종목별로 좀 활성화된다면 장애인 실업팀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장애인 분들의 사회 활동 분야에 관해서 뭐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정책이 있다든가 아니면 계획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문제는 행성에 장애인이 한 4천여 명이 넘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선천적 장애 때문에 늘 소외받고 했었지만 지금은 후천적 장애인들이 많으십니다. 이분들이 사회활동에서 기여도 하시고 사회활동을 통해서 소득도 창출하는 그런 시스템 저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장애인이 일반인과 차별되지 않는 그 정도는 그러한 됐습니다. 시설 꼭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도와드려야 합니다. 순간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도 장 후보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 똑같은 건의사항 저한테 다 했습니다. 예. 장 후보가 해드리면 김명기는 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별다른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지원 정책에 대해서 잠깐 뵙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어렵게 지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3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드렸습니다. 또 2, 3차에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도 특별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드렸습니다. 또 행성사랑카드를 만들고 관광상품권을 만들어서 행성사랑카드는 160억을 발행했고 또 관광상품권은 4억 원을 발행을 해서 관내에서 지역 경제가 유통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숨통이 좀 튀었습니다 하는 소상공인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나 생각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장후보 군수 거기까지 시절에 잠깐만요. 거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시간 잘 보시면서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횡성 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번에는 특별한 시간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후보들의 역량, 특히 순발력을 알아볼 수 있는 개별 질문 준비했습니다. 후보들에게는 개별 질문 내용을 사전에 알려드리지 않았고요. 저 역시 봉인된 채로 봉투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내용을 모릅니다. 방법은 후보들께서 저희가 준비한 4개 질문을 담은 1번에서 4번까지의 질문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번호 하나씩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먼저 장신상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4개 질문 중에서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입니다. 1번이요. 1번. 자, 그럼 제가 개봉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난해 3월 횡성 이모빌리티 테마파크의 전액 민자 유치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요. 1,200억 원 예상 사업비 조달 방안과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계획 세부 현황, 구체적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주시죠. 네, 현재 이모빌리티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역구 부지에 추가 부지를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지구 단위 변경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정도면은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는 이제 이모빌리티 인증센터라든지 또 R&D 센터, 또 그 전기차 개발센터, 또 자율주행 로드가 마련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1,000억 원 규모가 투자가 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민자 유치를 위한 그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역시 지구단위 변경 계획이 수립이 돼 가고 있습니다. 마련이 되면 민자 유치인데 지금 1,000억에서 1,200 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대기업이나 또 관련 그 투자자들의 니즈에 맞게 부지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테마파크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짧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명기 후보께서 4개 봉투 중에서 몇 번 하나 골라주시죠. 2번입니다. 2번입니까? 앞서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후보께서는 예산 1조 원 시대를 공약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 같은 당 차원의 협력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실현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산 1조를 확보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치권 영향이 가장 큽니다. 대통령과 인수위원회 했던 지역국회의원이신 유상범 국회의원님, 숨어있는 핵관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이런 조력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협력하고, 제가 그동안에 중앙의 인맥과 쌓아진 정치권, 경제권 인맥들과 협력하면 꼭 이뤄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재생의 에너지 등 시범사업, 그다음에 제4차 산업을 위한 첨단 미래산업단지 등 이런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2천억을 확보하고, 특별교부세 등 교부세에서 2천억, 도비에서 한 700억 이렇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낙후지역 준특혜계라고 하는 낙후지역 발전기금에서도 확보하겠습니다. 또 민간 투자로 저희가
발전 에너지 기업과 데이터 산업체, 앞으로 데이터 산업체하고도 투자 의향서를 받아놨습니다. 합해서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뭐 두 후보께서 아주 차분하게 토론회를 진행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두 번째 주도권 토론처럼 자유 주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 해보셨기 때문에 방법에 대한 추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후보당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 5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명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명기 후보입니다. 아까 장 후보 설명하실 때 소상공인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거 장 후보만 주신 겁니까? 또 장 후보 돈으로 주신 거 아니잖아요. 모든 지역자치단체가 코로나 시절에 전부 다 드린 거예요. 그것을 마치 본인의 공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도와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그 직을 맡았을 때 직무로 행한 일이지 본인의 공적이 아니잖아요. 개인 재산 팔아서 지원했다고 한다면 본인의 공적이지만 군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 가지고 지원하신 걸 가지고 본인이 하시냐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첨언해서 한 말씀 올리고 또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질문하신 거 제가 답변 드릴 때 한 거였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셨기 다른 때문에 거 하나 답변이 아니라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다른 질문할 때 본인 시간 때 다한테 주도권 질문 한번 해주세요. 그럼 답변 드릴게요. 후보님께서는 그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취임하시면서부터 계속 인사권 얘기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군수님 성품, 장 후보 성품은 화평이고 원만하고 성품이 좋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분이 군수에 당선되고 나더니 화평이 아니고 뭐 꼭 보복형 군수 아니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인사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잘 분석을 하고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가 모두를 잘 하게 하는데 목적은 있겠지만 그리 쉬운 것은 제 아닙니다. 주도권이니까 제 말씀 드리시고 하여튼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면 있다, 없으시면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인사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 말씀 들어보세요. 행정을 제 모르시는 주도권 시간이니까 분야입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행정을 좀 더 자, 아시고 말씀하시면 하여튼 자, 좋겠습니다. 출근하시든 취임하시던 날 바로 인사 조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셨죠? 네. 예. 그다음에 하여튼 초년생도 또 보직 잘 주신 것도 있으시잖아요. 보건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일일이 하면은 그 사람 그 마음이 괜찮습니다. 얼마나 말씀 다 하세요. 아프겠습니까? 저는 숙일 것이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군민이 주인인데 무엇을 숙이겠습니까? 자, 그런 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들으시게 되고 노조가 시정일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실 일이 있으시면 확실하게 사과하시고 곤칠 일이 있으면 곤치시고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을 하셔야지. 그래놓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해명 안 하시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아무리 잘하셔서도 군민이나 당사자가 듣기로 보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보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좀 유념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는 겁니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의견도 잘 들어서 지금 행정에 반영해서 인사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늘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기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둔내면에서 예산 횡령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고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꽤 되죠. 얼마나 되는데 꽤 됩니까? 모르시고 질문을 하신 겁니까? 아니, 저는 아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시 군수였으니까 그래도 정확히 아시나 모르시나 한번 테스트 해본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아니, 금액부터 말씀해 보세요. 금액부터 말씀해 보세요.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보세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서 우리 국민께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또 그간의 많은 감사를 통해서도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자, 금액부터 말씀해 보시라는데 결정에 따라서 여느 때 안 하시다가 왜 금액 얘기를 못 하세요? 해수 2천만 원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결정에 그리고 따라서 당사자원 처리할 쥐게 겁니다. 잡았고 군수는 사고 안 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제대로 사과해 보세요. 지금은 감사 중입니다. 그걸 모르십니까? 감사 중에는 그런 일들이 다 정리된 다음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행정 절차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실 만한 분이 그렇게 거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신상 후보입니다. 예, 교육 정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2년 동안 마을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젊은 부부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상 아이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4개면에 추진함으로써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아이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됐지만 저는 교육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지식, 체험 아까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좀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관장할 때 실무 과장으로서 인재역량관과 학교급식센터 또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죠. 그렇게 해오면서 또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니까 어린이집에 육아에 대한 교육이 문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횡성형 어린이집 운영 제도를 통해서 질문 쪽으로 신경 쓰십시오. 통해서 학부모가 부담이 없는 그런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교육 분야에 대해서 특히 어린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공약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면 청년 세대, 미래 청년 세대 이 사람들을 잘 길러내야 됩니다. 그 출발이 결혼이고 결혼하려면 주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출산을 합니다. 출산하고 육아, 보육 다 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시켜줘야 일자리까지 있어야 행성의 미래가 발전되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장 후보는 이 어린이집 법인 대표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하시는 건지 개인 대표하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가 자기 직장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건지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교육이 중요하시잖아. 중요하신데 답변을 하세요? 아니, 중요하신데 2021년에 군의 교육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77억 아니었습니까? 잠깐 질문. 제가 답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하셨으니까 답변 드리는 겁니다. 교육에 대해서. 자, 그러면 77억 있었는데 금년 2022년에 기본 교육 예산이 줄었어요. 66억으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37%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경이 안 된 기본 예산으로 본 거니까 1.4%라고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그렇게 관심 많으신 분이 어떻게 이 예산을 줄여서 책정을 하십니까? 그거는 줄인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이렇게 관심 많으셔서 교육에 관심 많고 어린이집에 관심 많으신데 어린이집에 매덕 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 예산 전체 안 세워놓으면 지원 못할 거 아닙니까? 제가 질문한 취지는
육아 교육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근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아니 계시니까. 육아 교육이 됐든 모든 교육이 됐든 어쨌든 육아 교육은 제가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결혼 출산서부터 해서 육아 보육까지 다 맞춰야 원세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거 하나 가지고서는 요걸 했니 안 했니 하는 것은 그건 구급 공무원들이 해도 다 합니다. 자, 장 후보님 주도로 좀 진행을 해주세요. 예, 뭐 충분히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육아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없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어린이집이나 육아 교육에 대해서 사실 요즘에는 그 건강이나 정신 건강 이런 부분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ADHD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모든 사회가 그런 소외받는 계층에 대해서 더 큰 관심 가져야 합니다. 저희 쓰라린 가슴으로 그분들에게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애정 줍고 좀 더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저는 들어드리고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요, 그거는 애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따뜻하게 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사전에 진단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 뭐 시간도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유주제의 주도권 토론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및 산업과 관련된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횡성은 농축 임업의 비중이 큽니다. 하지만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횡성의 성장 동력이 될 산업과 육성 계획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횡성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원형 일자리 모델의 완성을 위한 노력도 필요한데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들어봤으면 합니다. 각 후보당 답변 시간 1분 30초씩 드립니다. 이번에는 장신상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예,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모빌리티 산업은 미래 이동수단을 이끌어갈 신성장 산업입니다. 이모빌리티는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모든 이동수단, 인공지능을 포함한 자율주행까지 적용이 됩니다. 2020년 10월 달에 횡성형 전기자동차 산업인 횡성 이모빌리티 산업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정부 상생형 일자리에 선정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2만여 개의 부품이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수의 중소 협력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횡성에서 초소형 전기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에 준하는 강원형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횡성형 이모빌리티 사업은 작년에 17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있었고 앞으로 7개 업체가 들어오면 523명 정도가 고용 창출 효과를 이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강원형 일자리 창출 활성화 제도의 수혜를 받아서 횡성의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마련해 줄 것으로 확신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또 미래 먹거리로서 그 축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4대 보험도 해결해 줄 수 있어서 연금, 의료, 자, 고용, 여기까지 산재,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기 후보의 답변 들어봅니다. 횡성의 신정선 속력과 강원 일자리 활성화 사업 진짜 장밋빛 희망을 갖고 왔습니다. 저 군수가 되면 그 부분 확실히 따져보겠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그 이모빌리티 사업이 횡성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따져서 도와주거나 도와줘서 진짜 횡성의 효자 상품이 되도록 효자 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이제
최첨단 미래산업단지 해내야 됩니다.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 힘 받아서 미래첨단 산업단지 저 확실히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일자리 이제 양질의 일자리여야 합니다. 유통기업 통하고 기업 유치도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해서 그분들과 함께 하고 그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라도 그분들이 자격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 개선해서 행성에서 일자리로 소득을 창출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 꼭 제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두 후보께서는 하실 말씀 참 많으실 텐데요. 뭐 언제나 그렇지만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나마 정리하실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 1분입니다. 마무리 발언은 김명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명기 후보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행성군민 여러분, 행성의 앞날을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토론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김명기는 서류상의 숫자넘이나 탁상공론이 아닌 9만 3천여 명의 거대 조직 농협중앙회에서 실물 경제를 익힌 경제학 박사로서 행성 경제를 살릴 자신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유상범 국회의원님과 함께하는 힘있는 집권여당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명기를 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제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을 바쳐 행성 발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장신상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2년 전 저는 위기에 처한 횡성군정을 중단 없이 이끌어 달라는 군민 여러분의 엄중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쉼없이 달려온 2년,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준비하고 시작한 많은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2년은 너무 짧았습니다. 추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료값, 사료값, 농자재 가격이 폭등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조속히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해서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행성 발전을 위해 온몸을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 장신상을 선택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선거운동 남은 기간 동안 후보들의 공약 꼼꼼히 챙겨보시면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횡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횡성 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